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저는 몸의 소리를 먼저 듣고 신중하게 듣는 사람이 결국에 건강 100세 시대의 성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혈당이 오르는 몸의 느낌, 당뇨가 오는 몸의 신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는 결국 혈당을 얼마나 적정 범위 내로 위치시키는 빈도, 그 다음에 위치한 시간을 늘려서 인슐린이 번아웃이 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혈당이 오르는 느낌을 잘 파악해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혈당이 오르는 몸의 느낌 때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결국에는 당뇨가 오는 몸의 신호로 전환이 되고 당뇨병이라는 숙명적인 질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혈당이 오르는 몸의 느낌은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혈당이 오르게 되면 혈액 속에 흐르는 혈당을 우리 인슐린은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혈당을 보상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인슐린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하지만 상대적 저혈당이 뒤따르게 되겠죠. 이렇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입니다. 이때 대부분은 저혈당이 빠지게 되면 생존 반응에 빠지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먹거나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심해집니다.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우리 몸의 보상 반응에 의해서 코티졸이 분비되면서 고혈당으로 가게 되고요. 이때 배고픈 느낌을 참지 못하고 음식까지 먹게 되면 2차 혈당 스파이크로 가게 되면서 혈당의 거네뛰기가 시작됩니다. 저혈당에 빠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몸에 저장한 당을 배출을 시켜서 결국에 맞춰주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견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혈당 후에 저혈당이 오거든요. 고혈당일 때는 증상이 없습니다. 몸에 혈당이 채워져 있거든요. 저혈당일 때 몸에 신호들이 오게 됩니다. 저는 연속 혈당 측정계를 착용해서 파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분석해주고 있는데요. 이거하고 매칭을 시켜서 혈당이 오르는 몸의 느낌, 즉 혈당이 오르고 나서 이후에 연달아서 저혈당이 올 때 몸의 느낌을 혈당 그래프하고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따라서 어떤 느낌이 오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혈당이 오르는 느낌, 첫 번째, 식후에 가슴이 뜁니다. 교감신경계가 저혈당에 반응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혈압도 오르고 심장도 빨리 뛰게 되는 거죠. 불안감 등이 생깁니다. 식사 후에 왠지 모를 위화감, 위기감, 불안감 등이 있다는 것은 저혈당에 대한 보상성 교감신경 자극입니다. 기분이 약간 불쾌할 수도 있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고혈당과 저혈당의 거네뛰기로 우리 뇌에도 산소가 갔다 안 갔다, 영양소가 갔다 안 갔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불안정으로 인해서 감정 변화까지 뒤따르게 된답니다. 저혈당일 때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죠. 자율신경계 변조로 인한 까닭 모를 식은땀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분명히 내가 잘못된 식사법으로 인해서 인슐린에게 시린을 안겨주고 있고,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당뇨가 오는 몸의 신호죠. 자, 당뇨라는 것은 우리 세포가 인슐린을 거부하는 단계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죠. 혈당이 들어와도 혈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지 못합니다. 인슐린 기능이 오류가 나기 한다는 거죠. 우리가 초기에 빨리 발견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진전되고 나면 인슐린의 저항성에서 인슐린의 생산 부족, 베타세포의 자살로 인한 되돌이킬 수 없는 당뇨로 가게 되니 미리미리 알아차려서 대처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포 속에 당을 넣지 못하니까 에너지 결핍 상태로 인한 증상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이전보다 먹는 속도가 빨라졌다, 보상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계속 생각하게 되죠.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거죠. 탄수화물 의존과 금단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단 음식을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는데, 이유가 몸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집착하게 돼요. 오전하는 몸의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포당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죠. 따라서 머리가 탁 빈 느낌, 그리고 기억력의 감소, 집중력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머리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신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가다 보면 에너지 저하로 인해서 졸림, 탄력의 저하, 낮은 에너지 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저장하는 가장 주된 저장 창구 중에 하나가 또 근육이죠. 근육으로 당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근육량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그보다 먼저 근육에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력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과 같은 운동을 해도 운동의 효과가 나지 않거나, 예전에 쉽게 따던 반찬 뚜껑이나 뭐 이렇게
캔 같은 것들을 따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변 후 당이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몸에서 당을 거두지 못하니까요.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당뇨가 오는 몸의 신호는 초기냐 중기냐 후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런 증상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당뇨를 반드시 열심히 해보고 주치와 상에서 혈당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탄수화물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게 더 큰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스파이크가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속도보다 10%에서 20%만 더 느리게 먹는다.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젓가락으로 식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 그네뛰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 시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물 한 잔을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목마른 신호가 배고픔 신호에 가려져서 목이 마른 것인데 배고픔으로 착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 한 잔을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는 거겠죠. 인슐린도 밤에는 재생을 하고 쉬고 자야 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혈당이 오르는 몸에 있는 당뇨가 오는 몸의 신호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몸의 소리를 잘 듣기 시작하면 최악의 경우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우리에게 SOS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몸의 소리를 잘 듣는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내 몸의 소리를 듣자. 내 몸의 소리를 듣자.